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며칠 계속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좀 좋은 목소리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제 주변 지인들이 들으면 더 놀림거리인 목소리지만 그래도 녹음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계속 격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녹음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어쩌면 게으른 탓이겠죠? 지금 갑자기 저희 고양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왜 조용히 있다가 제가 녹음만 하면 이렇게 옆에 와서 사료를 아그작 씹는지 잘 모르겠어요.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녹음을 한번 하다가 아이들이 사료를 또 아그작 씹어 먹어가지고 녹음을 끊고 갔었거든요. 마이크 성능이 좋다면 이게 아마 다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계속 게스트 녹음을 많이 했었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에피소드에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한 번 더 풀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 초코, 그리고 코코, 그리고 고양이 말랑카우 이렇게 4마리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초코는 알다시피 저에게 첫 번째 온 친구고 그 다음이 코코, 그리고 말랑카우가 세 번째로 동시에 저에게 오게 됐어요. 아마 저의 초반 에피소드에 초코와 코코 그리고 말랑카우의 소개를 들으신 분들은 좀 친숙하실 거예요. 요즘 환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도 좀 아픈 날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약간 컨디션도 다운되고 몸살 기운도 있고 목소리도 좀 가라앉은 지금처럼 그리고 초코랑 코코도 그리고 말랑카우도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겪었던 아이들의 아팠던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사람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분명히 몸이 아픈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또 병원을 가도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또 뭐 어떤 약이 나에게 맞을지 이런 것들도 사실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검사도 많이 해보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기도 해보고 사실 흔한 감기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좀 많이 아픈 경우 또는 증상은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람들도 사실 병원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고 또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힘든데 동물 친구들은 더한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과 다르게 동물들은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이 친구가 진짜 어디가 얼만큼 많이 아픈지를 가늠하기가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좀 나눠보고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 초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초코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아팠던 기억. 첫 번째는 저희 집에 이제 입양 왔을 때, 그때 좀 크게 아팠었고, 2번째는 최근에 환절기 때 또 크게 아팠어요. 첫 번째 저희 집에 입양 왔을 때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자면,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강아지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아플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저희 집에 처음 온 날가 일종의 파양이죠. 네, 파양을 당해서 당하다는 표현 조금 그러니까 파양돼서 저희 집에 처음 온 날 전 보호자분이 이제 강아지 용품이랑 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이제 짧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짐을 좀 벗은 듯하게 되게 홀가분하게 가셨어요. 뭐 속으로는 어떤 기분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보여주신 행동이나 말에 따르면 숙제를 해결한 듯 아주 산뜻하게 뒤돌아가셨죠. 그리고 남겨진 초코의 원래 이름은 만세였고, 그 당시 만세, 아직 초코가 되기 전, 네, 만세는 하루 종일 현관문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분이 오후, 좀 늦은 오후, 이른 저녁 이쯤에 오셨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그때 강아지들이 안전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였고, 저도 이제 안전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모를 때, 이제 강아지 초짜일 때였어요. 근데 초코가 계속 현관문 앞에서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와서 계속 달래고, 그때가 아마 초코가 5개월 정도? 그분이 알려주신 초코의 생일에 따르면 한 5개월 정도 된 아기 강아지였을 때였어요. 근데 너무 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래다가 또 좀 뒀다가 또 불러서 이렇게 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했다가 또 이렇게 손이 잠시 떨어지면 또 현관으로 쭈루루 가서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일단 뒀어요. 뭐 초코의 마음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도 사실 잘 몰랐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둬보자. 아무래도 전 보호자가 자기를 어딘가에 두고 갔으니까 기다리겠지.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아지들도 다 아나 봐요. 이게 잠깐 맡기고 간 건지 정말 버리고 간 건지. 물론 이제 초코가 달라진 환경 자체가 뭐 나쁘거나 길에 버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그 현관에서 계속 기다리고 힘없이 뭐 물도 잘 안 마시고 먹을 걸 줘도 잘 먹지 않고 그러다가 하루 정도 지났나? 그 다음 날 저녁이었나? 새벽이었나? 이렇게 현관에 와가지고 아이 상태를 보는데 애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숨이 붙어있나? 부터 확인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는데 애가 정말 탈진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으로 치면 고개를 못 가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새벽에 동물병원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께 아이가 지금 목을 못 가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의 셔터문을 열어가지고 진료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던 동물병원 그 전화번호가 저희 집 근처이기도 했고 선생님 댁이 동물병원 바로 위층에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전화 받으셨지? 싶기는 한데 거기 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그 병원 전화 뭐 긴급콜 이런 걸 연결을 해두셨던 건지 의사 선생님이 직접 받으셔가지고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새벽에 정말 담요에 둘둘 싸서 이렇게 갔어요. 그때가 10월이었으니까 새벽녘이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뭐 애를 어떻게 뭐 케이지나 이런 거에 넣어서 가고 막 이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담요에 둘둘 싸가지고 그 당시 제가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다행히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 병원이. 근데 평소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서 가는 그 거리가 아이를 이제 수건에 담요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뛰는데 너무 먼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런지 너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당시 초코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네, 병원에 갔고 병원 셔터 문을 열고 이제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아이가 좀 탈진인 것 같으니까 수액을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일단 입원을 시키고 수액을 좀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초코 첫 병원 입원 썰이에요. 입양한 지 거의 한 이틀 만에 이제 응급실 아닌 응급실을 간 경험인데 정말 놀랬죠. 정말 놀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푸들들이 원래 감정을 잘 읽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상심도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는 아직도 분리불안이 있어요. 이게 훈련을 교육을 열심히 이제 반복 훈련을 시킨다고 하긴 하는데 뭐 저희 훈련도 사실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건데 초코한테는 제가 아직 좀 그런 믿음을 못 준 건지 아니면 그 보호자가 바뀐 이 경험이 초코에게 좀 충격이 있는 건지 초코는 아직도 분리불안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초코의 분리불안을 보면 뭐 그냥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많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전문가만큼 훈련을 잘 못 시키니까 그리고 훈련을 해도 사실 잘 안 되기도 해서 저의 좀 해결하지 못한 숙제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마음이 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초코는 마음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해요. 제 침대에 와서 항상 같이 자고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제 눈앞에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초코가 환절기여서 그런지 갑자기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엄청 해대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숨을 잘 못 쉬겠다. 저렇게 하면 숨을 잘 못 쉬겠다 싶을 정도로 거의 한 30분에 한 번씩 기침을 엄청 해대는데 너무 힘들겠다. 옆에 보고 있어도.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기침할 때 급하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몇 번 이 기침하는 영상을 좀 찍어서 그때도 아마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한 9시, 10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은 애가 밤새 저렇게 기침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24시간 하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아서 이제 제일 가까운데 운전을 해서 갔죠. 갔더니 아무래도 이제 저녁 때이고 24시 응급실이라서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데스크에 간호사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막 해드리고 동영상 찍은 것도 보여드리고 근데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야간 진료라서 비용이 비싸고 또 많이 기다려야 하고 괜찮으시면은 내일 낮에 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 괜찮고 뭐 오늘 바로 약을 좀 먹고 괜찮아질 수 있으면 약을 먹던 주사를 맞던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간호사분께는 좀 와닿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오버해서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이제 온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눈빛이시더라고요. 물론 강아지들 응급 상황 많죠. 예를 들어 강아지가 뭐 포도를 먹었다든지 뭐 먹으면 안 되는 금속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디가 막 진짜 다치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뭐 이런 응급 상황들도 있기는 한데 뭐 물론 그런 응급 상황만 응급은 아니니까 제 눈앞에서는 아이가 계속 한 30분 간격으로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해대니까 저러면 오늘 쟤 못 자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눈에는 이제 워낙 좀 응급 환자들을 많이 봐서 그러신지 좀 긴가민가 이렇게 뭐 굳이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접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초코가 또 기침을 해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30분 간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이가 그 병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침을 하는 걸 보시더니 기침이 심하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가고 다 했는데 설명도 되게 디테일하게 했는데 이제 눈앞에서 보고 나서야 심하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그랬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응급 상황인 걸 워낙 많이 보시니까 그런 거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마침 포도를 먹은 친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저 아이가 조금 더 긴급인 것 같은데 응급인 것 같은데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되겠냐. 그래서 뭐 저도 강아지 키우니까 뭐 그러셔라 그러고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러고 이제 진찰을 받으러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동영상 보여드리고 선생님한테 이 초코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침한 적이 없고 갑자기 이렇게 기침을 한다. 그래서 뭐 폐나 이런 쪽에 뭔가 진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에 환절기라 가지고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감기가 심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감기가 심한데 이거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약간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체크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이거저걸 했어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으니 폐 쪽에 이제 폐렴 증상으로 보이는 거는 없으니까 다행히 폐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침하는 증상이 심하니까 약을 지어줄 테니
약을 좀 먹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약 지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약을 조금 먹였어요. 저녁에 오자마자 약을 이제 잘 먹는 이제 유동씨 간식에다 섞어가지고 좀 먹였는데 그래도 밤새 기침을 안 멎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감기 같은 거 병원 가서 이제 약 타거나 주사 한 방 맞으면 일단 조금 가라앉긴 하잖아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를 쓰고 병원을 갔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이제 전날 이래 해서 응급실에 가서 약을 받아왔는데 너무 밤새도록 기침을 해가지고 다시 병원을 왔다 이러고 이제 이번에 낮에 갈 때는 이제 자주 가는 동네 동물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약은 일단 그쪽에서 지어주신 게 있으니까 그걸 먹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호흡기 치료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청진을 해주셨어요. 청진을 하셔서 이제 지금 폐 쪽 소리가 안 좋으니까 호흡기 치료, 그러니까 네뷸라이저 치료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 목감기나 코감기 있을 때 이렇게 수증기로 이렇게 흡입하는 치료 하잖아요, 사람들. 코나 목. 근데 그런 치료가 강아지들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제 사람처럼 그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가만히 코 대고 입 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그 호흡기 치료할 수 있는 공간에다 넣어놓고 이제 공기 자체를 이제 그런 치료용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초코를 하네스를 다 벗기고 아이를 이제 치료한다고 치료를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하고 데려왔는데 털이 이렇게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치료하나 보다. 약간 이런 이제 예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초코가 이제 증상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치료하고 또 오후에 가서 또 한번 치료하고 이렇게 2번 치료했던 것 같아요. 2번씩 해가지고 3일. 네. 선생님께 여쭤봤죠. 이거 혹시 호흡기 치료 자주 하면 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자주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와도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오전, 오후 치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 3일 정도 오전, 오후 치료하고 그리고 약을 또 한 3일 정도 더 먹고 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치료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사실 네뷸라이저 치료할 때도 계속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조금씩 잦아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가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막 온몸이 흔들릴 것처럼 기침하는 건 목도 아프고 막 근육도 아프고 약간 몸살도 오고 근데 동물이 조그만한 친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더 치료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침 저녁 병원을 가면서 치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한 4일, 5일 정도 네뷸라이저 치료하고 나서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강아지들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로 설명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이제 간호사분이나
의사 선생님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 놔야겠다, 아플 때 증상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구토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찰나를 찍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초코도 이제 겨우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촬영했나? 그래서 이게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안 맞으면 그 실제 아이의 증상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재빠르게 카메라를 드는 연습을 해야겠다. 약간 이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코코. 코코는 사실 병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시겠지만 코코는 제가 9살 때 이제 임보를 시작했고, 이미 그 전에 수술을 여러 번 한 친구예요. 지금 코코는 2010년생, 올해로 13살 정도 되는데, 저한테 오기 전에 이미 혈액성 종괴라고 해서 그 피부랑 이제 근육 뭐 이런 사이에 양성 종양이 이렇게 넓게 포진이 돼 있었어요. 오른쪽 겨드랑이, 그리고 오른쪽 앞발 팔꿈치,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아래쪽 갈비뼈 있는 쪽까지. 그래서 덩어리로 잡히는 게 되게 많았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다가 한 군데를 정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 수술할 당시에 이제 너무 근육층에 바짝 붙어 있는 종괴는 떼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그것들은 제외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제거했다라고 하시고, 나머지 이제 종괴들은 이제 크기가 더 커지는지만 체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괴들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만지면서 촉진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골든 리트리버나 리트리버 종들은 지방종도 되게 많아가지고, 코코도 이미 몸 여기저기 피부에 자잘하게 지방종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 초에 2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나? 제가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할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코의 경우는 조금 걱정이 돼서 암지표 검사 이런 것도 혈액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괜찮다고. 코코의 연령 대비 지금 너무 건강하다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거 찍으면서 뭐 겨드랑이랑 이런 데, 배 이런 데 다 촉진하고 살펴볼 때 뭐 종양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3월 달에 잠깐 이렇게 몸을 만지다가 보니까 그 원래 종괴들이 많은 오른쪽 앞발 앞쪽 겨드랑이 말고 왼쪽 겨드랑이에 손톱만하게 약간 종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이 기존의 혈액성 종괴 모양이랑 다르고 지방종이랑도 다르고 약간 별도로 생긴 종양 같은, 혹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모양이 달라서 바로 병원을 갔어요. 그날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이 마침 주말이어가지고 바로 병원을 갔고,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세포 검침을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세포 검사를 간단하게 검침을 했고요. 이렇게 바늘로 그 종괴를 콕 찍어서 세포 샘플을 몇 개 이렇게 추출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비만세포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만세포종. 그러니까 비만세포종도 이제 종양의 일부인데, 강아지의 경우는 이제 악성일 경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양이일 경우는 양성일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일 경우는 90% 이상 악성일 경우가 많다. 악성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암세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셨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코는 이미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던 친구라 사실 병원에 가는 것 자체도 너무 싫어해요. 동물병원 가면 선생님들이 만져주고 이러면 좋아하긴 하는데, 동물병원 자체를 들어가는 걸 되게 거부해요. 뭐 그도 그럴 게 병원만 왔다 하면은 뭐 수술하고 뭐 째고 막 아프고 막 이러니까 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겠죠. 요즘에도 접종하러 데리고 가면 좀 힘들어요. 병원 들어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암튼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왔죠. 근데 좀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약간 멍해졌어요. 암이라고? 물론 뭐 암이라는 게 뭐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말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그냥 좀 그동안 수술을 너무 많이 했던 코코여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나? 코코 한 달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는 다 깨끗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암이면 어떡하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지식인 검색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무서운 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정신을 이렇게 단단히 차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병원을 좀 추천해 줄 수 있냐. 사실 제가 이제 가는 병원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코코는 노견이고 마취도 사실 걱정이 되고, 이게 위험한 수술인지 아니면 위험한 정도의 수준인지 또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병원을 몇 군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 말고 2군데를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한 군데는 이제 저희 초코코코 다니는 유치원 이제 선생님이 추천한 이제 병원인데, 거기는 원장님이 2차 병원에서 임상을 오래 하신 부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런 임상 경험이 많으신 거예요. 그분이랑 서울의 조금 큰 병원, 거기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수술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 마취를 좀 전문으로 체크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병원 2군데를 이제 상담을 갔어요. 코코를 데리고. 선생님들이 각각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수술은 어떻게 되고 수술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뭘 해주면 되고 뭐 이런 설명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병원을 정했어요. 그리고 잘 수술했고 다행히 초기여가지고 제거하고 또 부위도 겨드랑이여가지고 따로 피부 재건 수술이 필요 없는 정도이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겠죠? 코코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세포들이 증식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다행히 초기였고 진행되는 속도도 늦었고 비만 세포종이 맞고 악성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예후를 가지는 악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다행인 일들이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수술하고 지금은 네,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얻었죠. 자주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들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그리고 초코가 아니죠. 코코는 한 달 전에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나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특히 노견의 경우는 사람처럼 1년 1년이 똑같이 1년 1년이 아니니까 뭐 오히려 더 짧게 뭐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더 자주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병원에 갔던 건 이제 저희 고양이들 중성화 수술 했거든요. 저희 고양이 말랑카오 자매님들 중성화 수술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성화 수술하고도 되게 잘 지냈어요. 이제 걱정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오랜만에 중성화 수술이고 물론 코코는 제가 중성화 수술 때 못 봤으니까 초코는 또 남자 강아지라서 좀 상대적으로 중성화 수술이 조금 쉬운 편이고 근데 여자 고양이들은 똑같이 이제 배를 개복해가지고 이제 난소를 제거하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 한 1cm에서 많으면 1.5cm 정도 개복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가끔 고양이들 중에서 바깥에만 아물고 안에가 터져가지고 배가 터지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애들 못 뛰어다니게 하려고. 근데 뭐 정말 이게 살성이 좋다라는 말이 맞는 건지 한 하루 정도 조금 조용히 있더니 그 이튿날부터는 또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3일째 되는 날 이제 붕대 갈고 이제 드레싱하고 그리고 그 드레싱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제 실밥을 뽑으러 갔었고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 실밥을 뽑으러 간 날 그날 아침부터 카우가 엄청 구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먹는 족족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위까지 못 가고 구토하는 것처럼 사료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사료를 다 토하니까 나중에 이제 뱃속에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물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다 토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동식 사료를 좀 먹였더니 이제 그것도 토하고 그래서 병원 가기 전까지 총 4번을 구토를 했어요. 오전 동안. 그래서 고양이들이 물론 헤어볼도 토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 내내 구토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이제 사진도 찍고 구토하려고 할 때 막 순간 포착해가지고 구토하는 이제 영상도 찍고
토사물도 찍고 이렇게 이제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인제 데스크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미리 했어요. "아 사실은 오기 전에 카오가 구토를 4번 정도 했다. 제가 사진이랑 영상도 다 찍어 왔다. 그리고 소화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인제 사료가 다 나왔고 물도 토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인제 실밥 다 풀고 인제 얘기하시기를 고양이들은 자주 구토하니까 집에 가서 저녁에도 구토를 하면 다음날 진료를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뭘 좀 더 봐 달라고 말을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 내가 너무 이렇게 오바해서 '호들갑 떠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한 7시에 밥 먹다가 또 토하고 또 한 8시에 또 토하고 또 한 9시에 또 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얘 이렇게 안 좋은데 아까 뭘 좀 더 했어야 되나? 검사를 좀 했어야 되나? 청진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할 걸 그랬나? 그러다가 인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라고 인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했죠. "고양이가 하루에 7번 8번 토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비정상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러면 뭐 너무 걱정되면 응급실에 한번 가 봐라. 24시간 동물병원에 가 보고 아니면 그냥 하루 굶겨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인제 저는 자율급식을 지금 하는데 사료를 놔두면 또 먹고 저녁에 먹고 또 토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사료를 치웠어요. 그리고 응급실 가는 게 생각보다 진료의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전에 일찍 가서 진료를 보는 게 더 나아서 그날은 응급실은 안 가고 일단 사료를 치우고 다음 날은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아이들 강아지들 유치원 보낼 때 고양이를 호텔링을 좀 같이 보내면서 오늘 혹시 구토하거나 이러는지 한번 봐 달라고 혹시 구토를 계속하면 제가 빨리 퇴근을 해서 아이를 태우고 병원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다음 날은 또 좀 괜찮았어요. 이게 좀 의사소통이 좀 애매하게 돼서 그런 건지 오전 내내 아이들 고양이 아이들은 따로 사료나 간식을 먹이지 않고 그냥 고양이 방에 두고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녁 때 전화해서 뭐 "쪼끔이라도 좀 먹여 가지고 한번 봐 달라. 구토를 하는지." 그랬더니 인제 추르를 먹이셨대요. 근데 추르를 먹이셨는데 "좀 괜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이러고 고양이들 이제 하원할 때 데리고 집에 왔죠. 그리고 인제 저녁 내내 좀 지켜보고 다음날 아침까지 지켜보니까 또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쪼끔 굶겨서 굶긴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쪼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식사 인제를 시간 갭을 좀 둬서 속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인제 개선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지금 카오는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을 간 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인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검색을 하니까 되게 안 좋은 케이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 되게 극한의 정보들도 많이 나와서 일반적인 정보들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검색만 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제 증상들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제때제때 병원 가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평소에 자주 촉진하고 아이들 상태 보고 이러면서 해줄 것 있는지 보고, 뭐 접종이라든지 정기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기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에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것도 사람, 아이 키우는 거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건 이 친구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 같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강아지, 고양이 보면 산책 같은 거 나갈 때 저는 강아지 못 키워요. 고양이 못 키워요. 너무 일이 많아요.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빗질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하시면 저 그 얘기 하죠. 강아지 키우지 마시라고. 잘 생각하셨다고.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코코가 일어나서 열심히 물을 먹고 있어요. 이 물 먹는 소리 녹음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는 고양이들이 사료를 씹더니 이제 그러니까 약간 신기한가 봐요. 이 조용한 상태에서 뭔가를 주절주절 떠들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출연을 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뭐 강아지, 고양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들을 반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가족으로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도 저는 주변에 하거든요. 뭐 그거는 선택이지만 나의 선택으로 뭐 아이가 없는 삶을 가지기로 했다 랑 똑같이 나의 선택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라고 하면 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잖아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더 눈길 한번, 손길 한번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긴 해요. 아무래도 코코가 노견이라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덩달아 초코도 더 챙기게 되고 아직은 젊지만 말랑카우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으면 좋겠고, 저도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해요. 나가서 산책도 꾸준히 하고 햇빛도 쬐고 좋은 영양소도 먹고 그래야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이들 세심하게 챙기시고
뭔가 병증이 있거나 이럴 때 놓치지 마시고, 네,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뭐 강아지들 그냥 놔둬도, 고양이들 놔둬도 잘 컸다라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게 사실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알아서 잘 컸어. 뭐 짬밥 먹어도 잘 컸어. 근데 그게 잘 컸다라기보다는 애들이 아픈 티를 안 내고 그냥 원래 자기 수명보다 자기 수명 다 못 채우고 간 게 아닌가? 근데 그런데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래서 자기 수명 잘 채우고 건강하게 있다가 보직의 달이 건넜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려하시는 우리 가족들, 강아지, 고양이 가족들, 뭐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 가족들 잘 챙기시고 남은 수명 잘 채워서 건강하게 있다가 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스펙타클한 얘기도 아니었고, 네, 저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보호자분들이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조금 같이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베테랑도 아니고 아직은 초보 보호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제가 읽는 아이들 관련된 책이나 그리고 관련된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환절기라 몸도 마음도 좀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독감도 돌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저는 오늘 코코 종합 백신이랑 또 다른 백신 하나 맞추고 왔거든요. 다음 주에도 2개 더 맞아요. 매년 챙기는 건데 저희 아이들은 10월, 11월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10월, 11월은 이제 주사 맞는 날이에요. 아이들 주사도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제 겨울 준비해야죠. 얼마 전에 눈이 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첫눈. 겨울 오면 또 몸도 마음도 더 차가워지니까 그 전에 우리 겨울 준비 열심히 하자고요. 햇빛도 더 많이 쬐고 가을 동안 산책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걸어서 근육도 더 키우고 그렇게 월동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는 훌륭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